저는 윤하정,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5년차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어야 했습니다. 서준호, 제가 5년간 사랑해온 남자와 결혼하는 날이었으니까요. 하정 씨, 정말 예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감탄하며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예식장 신부 대기실 거울 속 저는 낯설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정성스럽게 올린 머리, 살짝 붉힌 볼. 평소 응급실에서 환자복과 혈흔을 마주하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와의 첫 만남은 3년 전 응급실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고 당시 레지던트였던 그는 밤새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새벽 탕비실에서 마주친 우리는 커피 한 잔을 나눴습니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간호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밤샘 당직, 응급 상황,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들을 함께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고 사랑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평범한 간호사라는 걸 알면서도 프러포즈했습니다. 하정아, 너랑 함께하고 싶어. 결혼해 줄래? 그날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정아, 준비됐어? 친구 민지가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부케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손, 두근거리는 심장. 이제 곧 예식이 시작됩니다. 그때 복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 예식장이 뭐예요? 내가 분명히 신라 호텔로 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최명희. 의료기기 회사 부회장이자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부 측 의견을 존중해서 이곳으로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신부 측, 비웃음 섞인 한숨이 들렸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평범한 간호사 주제에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야? 격이 안 맞는다니까. 아들이 의사인데 왜 하필 간호사를? 민지가 황급히 문을 닫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말들은 제 가슴에 날카로운 모처럼 박혔습니다. 평범한 간호사 주제에 격이 안 맞는다. 손에 쥔 부케가 흔들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정아, 신경 쓰지 마. 다 잘 될 거야. 민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약혼식 때도 양가 상견례 때도 최명희는 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마치 아들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을 보듯이요. 예물은 이 정도면 되겠죠? 어차피 간호사 월급으로는 감당 안 되는 가격이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예요. 며느리 교육 제대로 시켜야 할 텐데. 그때마다 저는 참았습니다. 준호가 저를 사랑하니까요.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정 씨, 입장 준비하셔야 해요. 플래너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큰아버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정이 정말 예쁘다.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큰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큰아버지의 팔에 손을 올렸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웅장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하얀 버질로드 끝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를 보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랑 어머니석에 앉은 최명희의 얼어붙은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평범한 간호사 주제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부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한 걸음씩 내딛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장밋빛 미래 대신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버질로드를 걷는 동안 저는 준호의 눈만 바라보려 애썼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최명희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예식은 무사히 진행됐습니다.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하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하정아. 그 말에 간신히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였습니다. 패백을 마치고 웨딩홀로 이동했을 때였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축하 인사를 나누는 동안 저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병원 동료들이 먼저 다가와 축하해줬습니다. 하정아, 정말 예쁘다. 축하해. 응급실 선배 간호사들, 함께 밤샘 근무를 했던 동기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때 웨딩홀 입구로 큰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신랑 신부석 옆에 화환을 세웠습니다. 흰 백합과 장미로 화려하게 장식된 화환이었고 그 중앙에는 정성스러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준호 윤하정님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1동.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병원 동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보내준 화환이었습니다. 응급실은 늘 바빴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이렇게 마음을 모아준 것이었습니다. 준호도 화환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팀 사람들이 정말 멋지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명희가 화환 앞에 서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당황하며 다가갔지만 최명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우리 집 이름 옆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크고 명확했습니다. 웨딩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멈췄고 모든 시선이 화환으로 그리고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동료들이 축하해 주시려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최명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니까요. 이런 화환은 치워요. 당장.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병원 동료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서 당황한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민지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준호가 말했지만 최명희는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준호야, 넌 몰라. 이런 건 우리 집안 체면 문제라고. 수많은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호기심 어린 시선, 불편한 시선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날이어야 할 오늘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정아. 어머니였습니다. 박선영, 제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차분했고 단단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로 최명희를 바라봤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이 더 강했습니다. 제 옆을 지키는 어머니의 존재만으로도 조금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웨딩 플래너가 황급히 개입했습니다. 화환은 잠시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화환을 옮겼고 사회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다음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신부석에 앉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축하를 받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간호사 주제에 격이 안 맞는다. 간호사들이 우리 집 이름 옆에? 최명희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제 옆에 앉아 미안하다는 듯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모욕을, 이 수치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는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와 준호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짧은 일정이었지만 준호의 병원 스케줄 때문에 더 길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결혼식 내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하셨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최명희를 직접 나무라거나 제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선영은 혼자 작은 사무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오래된 빌딩 3층 메디온 메디컬 서플라이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책상 앞에 앉아 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벽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메디온 메디컬 서플라이 창립 1주년 기념패. 20년도 더 된 액자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선영과 몇몇 직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액자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박선영은 30대 초반 남편을 잃고 홀로 딸 하정을 키워야 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그녀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의료 소모품 유통 사업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 병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붕대, 주사기, 소독약, 일회용 장갑. 크지 않은 물건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하정이를 혼자 키우면서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함과 신뢰로 거래처를 하나씩 늘려갔고 10년이 지날 무렵에는 중견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서울 주요 병원들과 거래하는 안정적인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선영은 결코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딸 하정이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오늘 결혼식장에서 목격한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간호사 주제에 격이 안 맞는다. 우리 집 이름 옆에? 최명희의 말들이 박선영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박선영은 결혼식 내내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뭐가 부족해서?
하정이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평 한 번 없이 자랐고 간호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도 환하게 웃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딸을 평범한 간호사 주제라고 말하는 최명희. 박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빛들 속 어딘가에서 딸이 신혼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행복해야 할 시간인데 분명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더는 참지 않을 거야. 박선영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강인함이 사업가로서의 냉철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내 딸의 일이야. 박선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묶음이 있었습니다. 거래처 목록, 계약서, 사업 기록들. 그리고 그 중에는 한 장의 명함이 있었습니다. 서준호 부친 서진우 회장. 메디테크 솔루션. 박선영은 그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진우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회사. 최명희가 부회장으로 있는 그 회사였습니다. 사실 박선영의 회사 메디온은 메디테크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메디온이 납품하는 병원들 중 일부는 메디테크의 의료기기를 사용했고 박선영은 그 연결고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최명희 씨, 당신은 실수했어요. 박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딸을 위해, 평범한 삶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박선영은 다시 벽의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창립 기념패. 그때의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정아, 엄마가 지켜줄게. 박선영은 조용히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며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명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을 건드렸는지. 신혼여행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주도의 호텔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하정아, 지금 뉴스 봐. 빨리. 민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TV 리모컨을 들고 뉴스 채널을 켰습니다. 속보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의료 유통업계의 숨은 강자로 알려진 메디온 그룹이 오늘 새벽 전격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박선영 대표가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직에 복귀하며 경영 일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 어머니의 사진이 떴습니다. 정장을 입은 어머니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메디온 그룹?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는 작은 의료 소모품 유통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룹이라니?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메디온 그룹은 의료 소모품 및 장비 유통업계에서 20년 이상 축적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국 주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과 거래하는 중견 기업입니다. 연 매출 50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500억?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단단한 표정. 사업가의 얼굴이었습니다. 메디오는 오늘부로 의료기기 공급업체 세란 메디칼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해지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세란 메디칼은 메디테크 솔루션의 자회사로 우리의 주요 협력업체였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메디오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을 존중합니다.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모두가 소중한 분들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이러한 가치를 무시하고 특정 직업군을 폄하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메디오는 그러한 기업과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면이 다시 앵커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계약 해지로 메디테크 솔루션은 연간 약 8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됩니다. 메디온과의 거래가 끊기면서 주요 병원 납품 라인이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때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메디테크 솔루션 주가 급락. 오전 9시 거래 시작 후 10% 하락. 저는 TV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메디테크 솔루션. 시아버지 서진우 회장의 회사. 시어머니 최명희가 부회장으로 있는 그 회사였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준호였습니다. 아니, 준호의 핸드폰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두고 온 그의 핸드폰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준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그는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TV를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보더니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 시간, 최명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메디온 그룹 신임 대표 박선영. 그 이름이 귀에 박혔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화면에 박선영의 얼굴이 떴습니다. 최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어제 결혼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신부의 어머니. 자신이 간호사 엄마라며 비웃던 그 여자였습니다.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카펫에 쏟아졌지만 최명희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메디오는 의료기기 공급업체 세란 메디칼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해지했습니다. 세란 메디칼. 그것은 메디테크의 자회사였습니다. 메디온과의 계약은 메디테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였습니다. 최명희는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 서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뉴스 봤어? 메디온이. 알아. 지금 회사야. 난리 났어. 서진우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습니다. 박선영이 누군지 알아? 윤하정의 어머니야. 내가 결혼식에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니, 서진우가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최명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TV에서는 계속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선영 대표는 20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현재의 메디온 그룹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조용한 강자로 불리며 최명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결혼식 날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평범한 간호사 주제에 격이 안 맞는다. 간호사들이 우리 집 이름 옆에 그 말들을 박선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반격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이사들, 거래처들, 지인들.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 박선영은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메디오는 앞으로도 도덕성과 인간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그 말이 최명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격은 박선영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는 짧았습니다. 하정아,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 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저 때문에. 아니야.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어머니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만 하셨습니다. 준호의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메디테크는 메디온과의 계약 해지로 큰 타격을 입었고 주가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서진우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열었고 최명희는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응급실 동료들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축하해줬습니다. 하정아, 결혼 축하해. 그런데 괜찮아? 다들 뉴스를 봤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시댁 회사를 공격했다는 것을.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최명희였습니다. 그녀는 하얀 병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명희는 병동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밀어주고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물을 떠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최명희 씨, 오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간호사 선배가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최명희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배우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결혼식 때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며칠 후 최명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응급실 휴게실에서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윈 듯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정아.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 내가 간호사라는 이유만으로 너를 무시했어. 너의 가치를, 너의 노력을, 너의 어머니까지도. 최명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병원에서 봉사하면서 알았어. 간호사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환자들이 간호사님을 부를 때마다 내 얼굴이 떠올랐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을까.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을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내 어머니 박선영 대표님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분을 간호사 엄마라고 비웃었어.
하지만 그분은 20년 동안 의료 현장을 지탱해온 사업가였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운 분이었어. 최명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정아, 내가 옳았어.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야.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타인을 존중하는가가 중요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제가 부족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최명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부족하지 않아. 내가 교만했던 거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순간 내 품격도 함께 낮아진 거였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나는 이제 알아.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그날 이후 최명희는 매주 병원 봉사를 나왔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간호사들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 박선영과 최명희가 마주쳤습니다. 병원 로비에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의료 소모품을 납품하러 오셨고 최명희는 봉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선영 대표님. 최명희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과는 제게 하실 게 아니에요. 하정이에게 하세요.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저는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달 후 메디테크와 메디오는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등한 파트너로서였습니다. 최명희는 부회장직을 사임하고 의료봉사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간호사와 의료진을 위한 장학금과 복지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최명희가 말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순간 당신의 품격도 함께 낮아집니다. 진정한 품격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저는 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최명희와 서진우 회장도 함께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명희가 말했습니다. 하정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변할 수 있었어.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어머님, 변하신 건 어머님의 용기예요. 어머니 박선영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정아, 사랑해. 너를 선택한 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야.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타인을 얼마나 존중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겸손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도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돌봅니다.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순간 당신의 품격도 함께 낮아진다는 것을.